만약에요, 100년 전 심리학자의 아이디어가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나요?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칼 융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진짜 모습을 찾게 도와주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소셜미디어 한번 보세요. 다들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온라인 프로필들. 이런 디지털 가면 속에서 진짜 나는 누구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지금 분석 심리학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100년도 더 된 이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핵심이 대체 뭘까요? 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중심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요. 바로 즉 에고랑 자기, 셀프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체로서의 나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아는 뭐냐면 의식의 중심. 그러니까 딱 빙산의 일각 같은 겁니다. 자기가 정신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죠. 하지만 자기는 완전히 달라요. 의식은 물론이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까지 전부 포함하는 우리 인격 전체의 중심점이거든요. 이 자기는 무의식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소통 통로, 이걸 자아, 자기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튼튼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삶이라는 건요, 이 의식적인 자아가 자기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자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연결을 회복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자기의 목소리를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융은 이 과정을요, 평생에 걸친 하나의 긴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개성화라는 여정입니다. 이 개성화라는 게 뭐냐면요, 사회가 우리한테 너는 이래야 해 하고 씌워준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진짜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 완벽한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고요, 흩어져 있던 내 안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평생에 걸친 여정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융이 이 개성화가 아주 잘 이루어진 상태를 동양 철학, 특히 노자의 무의자연 사상과 똑같다고 봤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의 흐름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경지요. 나를 위한 일이 저절로 세상을 위한 일이 되는 그런 깊은 통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의식의 목소리, 그 자기가 보내는 신호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융은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그럼요. 융이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의식의 목소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한 성공한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남자는요, 42살에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가졌죠. 하지만 여성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대하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그의 의식적인 삶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주 이상한 꿈을 꿔요. 자기가 어떤 강 위에 있는 아주 높은 수도원에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신부님을 만난 겁니다. 그 신부님이 이 남자랑 대화를 좀 하다가 더 높은 층에서 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자, 여기서 수도원, 신부, 더 높은 곳, 이런 상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융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본능적인 삶에만 빠져있는 그의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 즉 자기가 이러면 안 돼, 균형을 맞춰야 해
하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꿈을 계기로 그는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됐고 그를 괴롭히던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자, 이게 그냥 100년 전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이 오래된 지혜가 21세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석이 그냥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야기 아닐까요?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174. 이게 뭐냐면요. 2015년에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 밝혀진 융 분석 심리 치료의 효과 크기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임상적으로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수치예요. 한마디로 과학적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융의 치료법이 우울이나 불안, 강박 증상을 눈에 띄게 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최대 6년까지 유지가 되거나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수학 효과라는 걸 보였다는 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융의 이론을 소셜미디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전시하는 그 완벽한 모습들 있죠? 그게 바로 디지털 페르소나입니다. 그럼 질문, 여기서 억압되고 배제된 열등감, 분노, 질투 같은 감정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디지털 그림자가 돼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사이버불링이나 끔찍한 혐오 표현으로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융의 이론은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비슷한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에코챔버 현상도 설명하고요. 인터넷 밈이 어떻게 현대의 신화처럼 집단 심리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인간의 오만을 부추겨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프로메테우스적 위험까지도 이미 100년 전에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적인 업무를 거의 다 대체하게 될 미래에 우리 인간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기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고통과 성찰을 통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 깊고 고유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융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일 겁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세계에서 우리 인간 영혼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영혼이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은 그저 없애야 할 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온전한 나 자신이 되라고 우리의 더 큰 자기가 보내는 신호인 거죠.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 영혼의 길을 찾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